1977년에 우주로 발사된 보이저 1호, 2호에는 지구와 인간의 정보를 담은 골든 레코드가 실렸습니다. 혹시라도 마주칠 외계 문명에 지구와 인간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이나 안녕하세요 같은 한국어 인사말 등 다양한 그림, 언어, 기호, 숫자, 소리, 음악 등을 담아서 말이죠. 뜬금없이 보이저와 골든 레코드 얘기를 꺼낸 건 바로 마크 레빈슨의 ML50 모노블록 파워앰프 때문입니다. 50주년 기념작답게 이 앰프에 깃든 디자인과 설계, 퍼포먼스는 그야말로 마크 레빈슨판 골든 레코드 수준입니다. Fly me to the moon. Let me play among the stars. 설립자 마크 레빈슨은 1984년 회사를 떠났지만 마크 레빈슨이라는 브랜드는 7, 80년대 하이엔드 오디오를 대표하는 일종의 보통 명사와도 같았습니다. 우선 마크 레빈슨에 대한 팩트 체크부터 해볼까요? 마크 레빈슨은 1984년 마드리갈이 인수했고 2003년에는 하만 인터내셔널이 마크 레빈슨 브랜드와 함께 마드리갈을 손에 넣었습니다. 2017년에는 아시는 대로 삼성전자가 하만 인터내셔널을 인수해서 현재 하만 인터내셔널 산하에는 마크 레빈슨을 비롯해 JBL, 하만 카돈 등 여러 브랜드가 있습니다. 눈여겨볼 것은 2014년 5월에 있었던 1년의 신제품 계획 발표입니다. 당시 프로젝트를 총괄 지휘한 주인공은 R&D 총책임자인 토드 아이켄바움이었는데 그는 크렐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베테랑 엔지니어로 프리앰프 회로 설계의 대가 존 컬, 파워앰프 설계의 거장 톰 콜란젤로를 잇는 마크 레빈슨의 키맨이었죠. 하만 인터내셔널과 토드 아이켄바움 체제 하에서 마크 레빈슨이 내놓은 새 프로젝트 첫 번째 주자는 그의 5월 독일 뮌헨 오디오 쇼에서 선보인 200W 출력의 인티앰프 넘버 585였고 이때부터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뉴 마크 레빈슨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어 2015년에 400W 출력의 모노블록 파워앰프 넘버 536과 프리앰프 넘버 516, 네트워크 CD 플레이어 및 DAC 넘버 519가 출시됐습니다. 이후 보다 저렴한 가격대를 표방한 새 5000번대 시리즈가 나왔습니다. 이전에 영상 리뷰한 넘버 5206 프리앰프와 넘버 5302 모노 파워앰프 조합 역시 굉장히 좋았던 기억입니다. 마침내 2022년 마크 레빈슨이 설립 50주년을 맞아 100조 한정으로 선보인 모노블록 파워앰프가 이번 리뷰의 주인공인 ML50입니다. 1984년 이후 종적을 감춘 형번 ML이 부활한 것부터가 심상치 않은데 아니나 다를까 마크 레빈슨은 이 기념 모델에 심어놓은 자신들의 표식을 세세히 공개했습니다. 역시 50년 업력 정도는 되어야 할 수 있는 신나는 이벤트입니다. 즉 간만에 ML로 시작되는 모델명은 ML2에서 45도 바깥을 향한 전면 손잡이 2개 디자인은 넘버 20에서 듬직한 아웃트리거 풋은 넘버 33 및 넘버 33H에서 이제는 친숙해진 페이스 디자인은 넘버 53에서 그리고 앰프 설계와 퍼포먼스는 플래그십 모노블록 파워앰프 넘버 536에서 가져왔습니다. 한마디로 ML50은 마크 레빈슨의 50년 역사와 스토리를 축약한 마크 레빈슨판 골든 레코드인 셈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ML50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ML50은 8ohm에서 425W, 4ohm에서 850W를 내는 클래스 AB 및 풀밸런스 증폭의 모노블록 파워앰프로 전압 증폭단은 폴디드 캐스커드로 설계해 26dB 게인을 확보하고 출력단은 바이폴라 트랜지스터를 모노블록당 24개 투입해 12개씩 푸시풀로 구동합니다. 전원부는 리니어 구성의 모노블록인데도 한 채널당 2조의 바인딩 포스트를 준비해 바이 와이어링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외관에서 처음 눈에 띄는 건 상판 강화 유리를 통해 붉은 빛이 도는 내부를 볼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매력입니다. LED를 흰색 조명으로 바꿀 수도 있고 아예 끌 수도 있습니다.
내부 앞쪽에 커다란 토로이달 전원 트랜스 양 사이드를 가득 메운 히트싱크가 클래스 AB 대출력 파워앰프임을 보여줍니다. 전면은 요즘 마크 레빈슨 스타일입니다. 솔리드 알루미늄 패널 가운데에 큼지막한 블랙 글래스 패널이 있고 여기에서 붉은색의 마크 레빈슨의 로고가 빛납니다. 둘레를 레드 LED 링으로 감싼 알루미늄 재질의 스탠바이 버튼도 강렬한 시각적 포인트고요. 물론 전면 양옆에 자리 잡은 튼튼한 실버 알루미늄 핸들과 무게 52.2kg을 버티는 큼지막한 아웃트리거 붓도 빼놓으면 섭섭합니다. 후면은 가운데에 밸런스와 언밸런스 입력 단자가 한 개씩 있고 양옆에 마크 레빈슨에서 허리케인이라고 부르는 두날 바람개비 모양의 금도금 바인딩 포스트가 한 조씩 마련됐습니다. 바이앰핑은 불가능하고 바이 와이어링은 가능하죠. 하단에는 두 개의 트리거 인아웃 단자와 시스템 모니터링용 이더넷 단자, 서비스용 USB-A 단자 등 여러 커넥터도 준비했습니다. 내부로 들어가 보면 앞쪽에는 50이라는 숫자와 마크 레빈슨 리미티드 에디션이라는 글자가 크게 쓰여진 토로이달 전원 트랜스가 쉴드 케이스에 수납됐고 양 사이드에 여러 개의 파워 커패시터와 바이폴라 트랜지스터가 장착된 출력단이 포진했습니다. 가운데에는 입력단과 전압 증폭단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ML50의 내부 설계 및 디자인은 넘버 536에서 가져왔음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마크 레빈슨이 한정판 ML50을 비롯해 플래그십 넘버 526 등에서 수차례 강조하는 것이 퓨어 패스 회로로 설계했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가장 심플하고 순수한 앰프 회로라는 것이지만 이를 그렇다고 액면 그대로 또는 심플 이즈 베스트 식의 공허한 구호로만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마크 레빈슨에 따르면 퓨어 패스 회로는 과학적으로 가장 합리적이고 미학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회로이며 그 핵심은 전압 증폭단의 폴디드 캐스코드 회로 설계, 출력단에 거는 울트라 하이 바이어스 전류, 그리고 네거티브 피드백의 최소 사용, 이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ML50의 전압 게인 26dB를 확보하는 입력단 및 전압 증폭단은 마크 레빈슨이 자랑하는 폴디드 캐스코드 설계가 핵심입니다. 서로 장단점이 확실한 JPEG과 바이폴라 트랜지스터를 동시에 투입함으로써 두 증폭 소자의 장점은 취하고 단점은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JPEG 소자의 낮은 노이즈와 높은 게인이라는 장점은 취하고 비선형 증폭과 높은 왜곡이라는 단점은 버리고 바이폴라 트랜지스터의 낮은 입력 임피던스와 높은 출력 임피던스라는 장점은 취하고 높은 노이즈라는 단점은 버린 것. 마크 레빈슨은 이러한 설계로 낮은 노이즈, 높은 게인, 선형 증폭, 광대역 특성을 얻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눈길을 끄는 것은 이 입력단과 전압 증폭단에 투입된 전원부의 커패시턴스, 즉 정전 용량이 넘버 536의 8800 마이크로페럿에서 13200 마이크로페럿으로 50%나 대폭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증폭 회로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원부의 정전 용량이 늘어나면 노이즈 플로어는 줄어들게 되는데 이는 앰프 앞단에서 음질을 결정짓는 입력단과 전압 증폭단으로서는 천군만마를 얻은 것이죠. 다음은 출력단입니다. ML50이 블럭당 듀얼 모노 구성이라서 출력단이 양 사이드에 하나씩 세워진 상태로 투입됐고 바깥쪽에는 히트싱크가 부착됐습니다. 따라서 겉모습만 보면 여지없는 스테레오 파워 앰프죠. 각 출력단에는 12개의 바이폴라 트랜지스터와 18개의 파워 커패시터가 장착돼 푸시와 풀로 작동합니다. 출력단에서도 눈여겨볼 것은 파워 커패시터의 정전 용량, 넘버 536의 169,200 마이크로페럿에서 206,800 마이크로페럿으로 20% 늘어났습니다. 또한 출력단의 외유를 낮추기 위해 출력단에서 미리 흘려주는 바이어스 전류를 2배로 늘렸고 이 결과 외율뿐만 아니라 8ohm에서 20W까지 클래스 A로 작동하는 이득까지 얻었습니다. ML50 청음에는 마크 레빈슨의 전원부 분리형 프리앰프 넘버 52 스테나임의 플로어 스탠딩 스피커를 매칭했습니다.
소스 기기는 오랜더의 N20과 보리카스티 M21DAC를 써서 주로 타이달과 코보즈 스트리밍 음원을 들었습니다. Darling, kiss me. Fill my life with song. Let me sing forevermore. You are all I long for, all I worship and adore. In other words, please be true. In other words, I love you. 여성 보컬 곡을 듣는데 4호음 850W 모노블록 파워앰프는 과한 게 아닌가 싶었지만 처음 들려오는 소리결 자체가 달랐습니다. 다림질한 것처럼 표면이 매끄럽고 귀에 와닿는 입자감이 부드러운 포말처럼 곱디고 왔죠. 더 놀라운 것은 다이애나 크롤과 그녀가 직접 연주하는 피아노의 또렷한 이미지, 역시 좌우 채널을 전원부까지 셰시째 분리한 모노블럭의 이득입니다. 이어 피아노의 건반을 누르는 미세한 손가락의 터치와 압력이 생생한 것을 보면 SMB와 해상력, 마이크로 다이내믹스 같은 이 앰프의 기본 댐댐이가 남다름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귀가 아니라 가슴으로 음악을 듣는다는 것, 대출력 앰프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죠. 일악장을 여는 챔버 오케스트라의 합주가 속이 꽉 찼습니다. 무대 배경이 적막한 상태에서 무대를 채운 음들까지 빽빽하니 그야말로 현장에서 이들의 연주를 몸으로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힐러리 한이 연주하는 바이올린의 중고음이 강력한데 상당한 에너지인데도 그 와닿는 촉감이 진득하고 매끄러우며 부드러웠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밀도감 있고 입자감이 고운 소리가 나올 수 있는지 따져보면 역시 전원부와 출력단 설계 덕분입니다. 뜨거운 열기마저 느껴지는 에너지는 4오hm 출력이 8오hm 출력보다 정확히 2배 높을 정도로 전원 사정이 넉넉한 덕인 거죠. 소리결이 벙벙하지 않고 속이 꽉 찬 느낌을 주는 것은 20W까지 클래스 A로 작동하는 출력단 덕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포착되는 것은 이 앰프의 놀라운 SMB. 스피커 감도가 95dB이나 되는데도 그 어떤 쓸데없는 노이즈가 들리지 않습니다. 귀에 와닿는 것은 이들이 들려주는 음과 연주자들의 기척, 그리고 연주 공간이 빚어내는 앰비언스 뿐입니다. 앰프의 급 차이는 바로 이런 데서 슬그머니 그리고 어김없이 드러나는 법입니다.
이번에는 ML50의 동적 특성을 알 수 있는 곡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마크 레빈슨의 퓨어 패스 회로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네거티브 피드백을 최소화한 것인데, 이 결과물이 바로 동적 특성, 즉 스피드입니다. 실제로 처음부터 하나하나가 탄력적이고 쏜살 같아서 그 흔적을 남기지 않고 사라집니다. 그러니 음들이 하나같이 개운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죠. 이와 관련해 ML50의 과도응답 특성도 돋보였습니다. 이 역시 앰프의 동적 특성 중 하나인데, 순간순간 음들이 치고 빠지는 모습에서 주저함이나 머뭇거림이 전혀 없습니다. 마치 트램폴린에서 뛰어노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연속적이며, 그래서 음들이 싱싱하고 생생하게 느껴지죠. 이는 그만큼 전압 증폭단과 출력단의 전원부가 증폭단이 필요로 할 때 순간적인 대전류를 잘 흘려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고백컨대 ML50을 통해 마크 레빈슨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물론 앞서 리뷰했던 넘버 5206, 530이 프리파워 조합에서도 마크 레빈슨의 저력을 느꼈지만, 이번 ML50은 지금 막 환생한 마크 레빈슨의 리즈 시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설계나 디자인 이런 것 다 떠나서 그냥 소리 자체가 압도적이라고 할 만큼 좋았습니다. 12인치 우퍼 두 발을 단 스탠하임 스피커도 이 모노블럭 파워앰프 앞에서는 순한 양이 되고 말았죠. 만약 마크 레빈슨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도 ML50을 보고 듣게 되면 그 매력에 빠져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고요? ML50은 마크 레빈슨의 모든 것을 담은 골든 레코드이기 때문입니다.